명제에는 일단 명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참 거짓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치? 자, 명제를 참 거짓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서술이 완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인의 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서술 이러면 안 되겠지. 누구는 키가 작다, 그치? 서정은 앞에서는 누구나 키가 작을 것이고, 키가 작은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키가 클 테니까요. 이런 경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또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정의, 그치? 우리가 항상 나오는 정의. 예를 들면 아까 한번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무게중심의 정의가 뭡니까? 무엇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나요? 몰라요. 예?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당장 너희 평면적 때 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은 예시를 들면은 중선의 교점일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 정의랑 다른 것들 여러들 이런 거 나온 거. 여러분 공리란 말 혹시 들어봤나요? 공리? 들어본 적 있나? 여기서 여긴 약간 곁다리인데 공리라고 있어요. 공리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참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체계 내에서는 참 거짓을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참이다라고 정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명제를 우리는 공리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평행하는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응? 사실 평행하는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것이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요거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언제나 참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공리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랑 각가지 정의들이랑 합쳐서 나타나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이제 성질 혹은 성질, 그러니까 이 성질들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고 꼭지각을 이등분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정리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질 같은 걸 증명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 정의랑 공리들을 가지고 정리를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54번 봅시다. 다음 중 보기 명제인 것은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몰라요. 상식이 없나? 미국의 수도는 어딥니까? 이 새끼들아. 워싱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확히 워싱턴 DC죠. 왜냐면 미국엔 워싱턴 주도 있거든. 그치? 그래서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다. 얘는 틀린 명제죠. 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시아에 있다. 어딥니까? 높은 산 어디야? 한라산. 묻지를 말아야죠. 어쨌든 니은은 차례 명제죠. 그치? 옛날에 내가 이거 외울 때는 8848이라고 외웠는데 요즘은 또 좀 달라졌다 그러더라고. 모르겠네. 어쨌든 그 다음에 장미꽃은 예쁘다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 거짓이고 리을 한라산은 높다. 어디에 비교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백두산이랑 비교하면은 낮을 것이고 관악산이랑 비교하면 높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해도 달라질 거고 어떤 사람은 높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낮다고 할 수 있고 답은 기억 니은만이겠죠? 자 55번에 이거 하나만 볼까요? 55번에서 예를 들면은 기억 x-11이 5보다 크다. 얘는 명제입니까? 응? 명제가 뭐라 그랬어? 참 거짓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x가 16보다 크면은 참이고 x가 16보다 작으면 거짓인 명제일 거 아니야. 그치? 참 거짓을 x의 값에 따라서 완벽하게 판단할 수가 있죠. 다만 그때그때 그 참 거짓 여부는 바뀌겠지만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명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다만 참 거짓이 바뀔 뿐인 명제인 거지. 이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조건이라고 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조건, 그치?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참 거짓 여부가 바뀔 수도 있는 바뀔 수도 있는 명제 이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겠죠. 그치? 이 조건은 나중에 이제 명제 얘기할 때 말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명제 혹은 조건의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명제를 부정하려면은 자 명제에는 그럼 크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여기서 그 54번에 이런 걸 한번 봅시다.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라는 조건이 있고 이것이 뉴욕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 두 개를 합쳐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하느냐?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치?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명제를 부정하려면 각각 하나하나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치? 하나하나는 우리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얘를 부정하는 방법은 P를 부정하면 표현상으로는 앞에 물결부에서 not P가 될 것이고 그치? 그래서 이 명제를 부정하는 거는 여기 가정, 여기 P가 가정이죠. 뭐뭐 하면 그렇다면 뭐뭐일 것이다 라는 가정과 결론을 다 부정해주면 될 것이다. 그치? 이렇게 될 것이다. 그치? 자,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58번 한번 풀어볼까요? 58번 A, B가 실수일 때 조건 A, B는 0이라고 했어요. 얘를 부정해야 돼. 자, 그러면 A, B는 0인 거를 다른 말로 바꿔주면 같은 그 조건, 똑같은 값을 가지는 조건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치? 얘는 뭐겠습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이런 조건을 우리가 부정해보자 이겁니다. 그치?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여기에서 부정은 쉬운데 여기에서 이거 또는 이런 말이 있잖아. 그치? 또는 5가 부정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가 되죠? 그치? 이런 것들도 있고 자 다음에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었지만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이런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모든 유리수는 실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치? 그럼 얘를 이제 화살표로 나타내면 모든 유리수면 실수이다 이런 명제겠죠? 그치?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모든 이란 말이 좀 애매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모든은 이건 좀 외워주시면 다들 외우고 있겠지만 모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유리수는 실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유리수는 실수가 아니다. 이런 유리수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겠죠. 그치? 모든과 어떤 그리고와 또는 이거는 바뀐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미 앞에서 집합을 한번 배웠으니까 얘를 부정이나 이런 거를 다 집합의 언어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치? 자,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치? 어떤 조건 P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얘를 항상 만족하는 집합이 있잖아요. 그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P,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지? P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이런 집합이 있겠죠. 그치? 우리는 얘를 대부분 대문자 P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고 얘를 뭐라고 하죠? 진리집합이라고 하죠.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부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 진리집합은 뭐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명제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집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상 같이 표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치?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어떤 명제를 이제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진리집합이 있다고 했고요. 어떤 명제 P가 진리집합 P가 있다고 했고요. P 쓸 때 이렇게 살짝 앞에 꼬리 붙여주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 not P는 집합에서는 진리집합 단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P가 아니어야 되잖아. 그치? P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면 여집합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논리 연산. 논리 연산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이거예요. 그 또는 그리고 이거지. 그치? 또는 5억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P 또는 Q 얘는 집합의 언어에서 뭐랑 똑같습니까? 뭐랑 같아요? 합집합과 같겠죠? 그치? 그 다음에 P 그리고 Q는 그러면 대충 예상할 수 있듯이 P 합 교집합 Q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치? 그리고 이제 뒤에 한 가지 더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것들은 집합에서는 그러니까 명제로 쓸 땐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쓰겠지만은 여기 집합의 언어에서는 P와 Q의 P이면 Q이다의 포함 관계 이렇게 포함이 되든 포함이 안 되든 혹은 반대로 포함이 되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명제의 문제는 집합의 문제로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은 집합의 문제는 명제의 문제로 바꿔서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집합과 명제를 같이 배우느냐에 대한 이유입니다. 오케이? 사실 둘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알았나요? 이걸 모르는 분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명제의 문제들을 집합의 언어로 표현하자 이런 얘기를 내가 자주 할 거예요. 응? 여러분도 그렇게 명제의 문제를 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해두면은 조금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실 그리고 여기 명제 문제나 집합 문제는 해보면 알겠지만은 사실상 그 앞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포함한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여기서 여러분 갑자기 그 사각형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어떤 P라는 조건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증변사들의 구분 평행사변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명제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중학교 때 너희 사각형의 성질 단원에서 배웠던 그 사각형의 포함관계 알고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걸 조금 더 악질로 바꾸면 이럴 수 있어. 지금 아까 전에 그냥 이름만 줬지만 이제는 그 안에 어떤 성질을 주고서 두 대각선이 수직이 등분하면 직사각형이다. 이 말이 참인지 거짓 이런 걸 판단하게 만든다고요. 오케이? 물론 이건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치? 두 대각선이 수직이 등분하면 어떤 거부터 시작이죠? 그 예를 만족하는 가장 큰 사각형이 마름모부터 시작이죠. 마름모, 정사각형 이런 것들이 포함되잖아. 그치?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건 내가 그냥 즉석에서 생각한 거라서 문제가 좀 문제라고 보기는 별로긴 한데 이런 식으로 명제라는 탈을 쓴 채로 우리가 중학교 혹은 수학상에서 배웠던 되게 많은 것들 아까에도 이거 문제 나왔었죠? 그치? 얘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역시 똑같이 절대값 자체의 성질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였죠. 그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학 내용들을 다 그냥 포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명제의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 사실상 너희가 지금까지 앞부분에 배웠던 모든 수학을 다 한번 테스트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 N 대우 그치? P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역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역이라고 하면은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거죠. Q이면 P이다. 그치?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잘 옛날에는 언급을 했는데 이제는 교육과정은 아예 빠졌는데 그냥 가정과 명제를 통째로 부정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치? 얘는 사실 배우진 않고 옛날에 배우다 말았는데 E라고 해요. 이제는 교육과정은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패스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not P는 not Q다. 얘에 대해서 역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치? 얘에 대해서도 역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not Q는 not P다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not Q는 not P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원래 명제랑 이 명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대우라고 하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Q이면 P다를 또 대우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고 각각의 조건을 부정하면 될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그치? 대우가 중요한 이유가 왜 중요하죠? 대우가 중요한 이유. 참이면 원래. 그치? 원래 명제가 참이면 원명제와 참 거짓 여부를 공유한다. 그치?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무조건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역에 대해서 제일 큰 함정이 뭐다?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항상 참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여기 사이에 이거부터 넣어야 되겠다. 참 거짓부터 넣어볼까?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그치? 그러면 얘를 집합의 언어로 표현하면 각각의 진리 집합 P랑 Q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죠? P면 Q에다가 참이려면 P의 모든 만족하는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 그치? 포함이 돼야 된다. P가 Q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P면 Q이다가 예를 들어 참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를 집합의 언어로 표현했을 때 P면 Q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대우를 한번 이게 참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얘를 집합의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Q, not Q는 뭐라 그랬죠? 여집합이랑 같다고 했죠? 그치?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느냐 여기서 항상 유도되는 여집합의 성질 같은 거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를 명제에서 하고 있느냐 집합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명제가 바로 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약간 애매할 때 그러니까 명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제에서 주어진 명제 자체에서 뭐 부정이 들어가거나 혹은 설명하기 어렵거나 그렇다면 대우를 취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치? 아까 대우 취해서 연결하는 것도 봤죠.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알 수 있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3단 논법이 있죠. 그치? 3단 논법. 그치? P면 Q이다 라고 할 때 참이면 이렇게 두 줄 쓰는 거 알죠? 그치? 그리고 Q이면 R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P이면 R이다. 그러니까 항상 참이 되는 게 3단 논법이라고 했죠. 그치?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이거는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혹시 정석이든 혹은 다른 문제집에서든 혹은 아까 전에 저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어떻게 계속 문제에 주어진 명제들을 쭈루루룩 쓰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뭐 참이고 Q에서 S면 참인데 뭐 R에서 S면 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거 본 적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P에서 S로 가는 건 참이냐 혹은 뭐 Q에서 R로 가는 건 참이냐 막 이런 거 물어본 거 기억나시죠? 그치? 기억나시나요? Q에서 S로 간다고 하면 좀 애매하고 S에서 Q로 간다고 해야 되겠지. 뭐 어쨌든 응? 그치?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있는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사실 아까 전에 그 뭐 선명하고 어쩌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치? 그 문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그림을 그때는 의도적으로 그리진 않았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그림을 그려서 P면 S 아까 전에 이런 거 한번 볼까? 내가 잠깐 그리다 말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Q와 S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Q이면 S다 라는 명제는 참일까요? Q이면 R이고 R이면 S니까 Q이면 S다 그러니까 참이 되겠죠? 괜찮나요? 반대로 S면 Q이다 역도 참이 되겠죠 이 경우는 그치? 그러면 Q이면 S다가 참이고 S면 Q이다가 참이면 Q랑 S는 사실 무슨 명제인 거예요? 같은 명제인 거죠? 혹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괜찮습니까? Q는 S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괜찮습니까? 왜냐면
Q이면 S도 성립하고 S면 Q이다도 성립하고 얘를 집합 변화를 표현해보면 Q가 S에 포함되잖아. 그치? 반대로 S가 Q에도 포함되니까 얘네를 하나로 뭉치면 집합상에서 뭐예요? S랑 Q랑 사실 같은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같다는 얘기는 명제로 얘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Q는 S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야, 계속 얘기하지만 명제를 집합의 언어로 표현하자. 오케이.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야.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전에 내가 한 설명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나도 이런 명제 쪽에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유니버스를 만들어놔서 그래요.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언제 어떤 경우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응? 이게 그러려면은 이런 명제의 언어를 다 진리 집합을 통해서 집합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조건 P가 진리 집합의 P, Q면 Q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을 한번 그냥 편의상 귀찮으니까 그려봅시다. 이렇게 성립이 돼 있는 거야. 그치? 애초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면 P와 Q는 뭐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게 되겠죠? 그치? 얘는 어쩔 때는 참이고 여기 있으면 참이고 여기 있으면 애초에 P면 Q이다가 참이 아닐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내 맘대로 바뀔 테니까 이거는 항상 참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하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합의 포함 관계만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얘가 명제의 언어라면은 집합의 언어에서는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의 포함 관계? 진리 집합 간의 포함 관계다. 진리 집합 간의 포함 관계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강의실이 여기 CMS에서 1강의실에 있는 사람 하면은 우리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치? 응?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CMS 전체에 있는 사람 중에 1강의실에 있는 사람 하면은 CMS에 있는 전체 사람 중에서 이만큼으로 갑자기 줄었어. 그치? 근데 여기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하면은 몇 명밖에 또 안 남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조건을 추가하는 순간 집합의 크기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최소한 줄어들겠죠. 같을 수도 있어. 요 중에서 뭐 고1인 사람 하면은 나만 빼고 다 이렇게 해서 한 명만 줄겠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뭐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뭘 해도 조건을 추가하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치? 그러니까 집합의 언어에서 뭔가 조건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집합의 크기는 찍찍찍하고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P면 Q이다. 혹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P는 Q가 되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이렇게 되는 거다. P는 Q이기 위한. 즉, 그 얘를 이렇게 되는 거야. 집합 P가 집합 Q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벤 다이어그램 머릿속에 상상해봐. 이거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그리면 P라는 집합이 어떻게 돼야 돼요? P랑 Q 사이에 있는 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다 걸러내야 된다는 거야. 걸러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조건이 필요하다고. 조건이 더 어떻다고요? 추가돼야 된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요. 오케이?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은 P가 Q가 되고 싶으면 조건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그림은 그려놨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명제에서는 Q는 P가 되고 Q는 P이기 위한 이렇게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집합의 언어에서 Q가 P가 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여기는 지나치게 쫄아들어 있어. 그치?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1강의실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도 여자친구만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CMS에서 일강의실에 있는 사람을 하려면은 여자 사람이라는 사람 그 말을 빼야 돼. 그치? 지금 이 상태는 Q에서 P가 되고 싶을 때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조건들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란 말이야. 오히려 조건을 걷어내야 된다.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치? 이럴 때는 이미 조건이,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해석이 약간 애매한데 내 세계관에서는 조건이 이미 충분하다. 충분해서 오히려 줄여야 된다. 그래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은 필요 충분 조건은 그냥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 그러면 서로 같다. 아까 전에 집합 얘기해서 했었죠? 호응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점만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 사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확실하게 이제 구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109번. P는 PQR이라고 하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했어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돼? 조건이 더 필요한 경우라고 했죠. 그치? P가 더 크단 말이야. 이렇게 될 것이다. 그치?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P가 되기 위해서 충분하니까 이미 R이 더 작은 상황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하면은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P라는 큼지막한 거 안에 Q랑 R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섞여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그림을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치? Q랑 R의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여기서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은 4번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될 테니까 뭐 이거는 문제에서 다 보면 나오는 거고. 자, 다음에 115번. 115번이 아까 전에 했던 문제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115번에서 PQ 조건을 조금 더 악질적으로 바꿔놓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기억을 봅시다. 기억에서 P의 조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니까 A랑 B랑 동시에 0인 경우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Q의 조건은 어떤 경우야? A랑 B만 같은 경우일 거예요.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진리집합끼리 비교하면은 Q 쪽이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포함되어 있겠죠? 그치?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맞지. 기억은 맞죠. 쏘리. 다음에 니은 P는 A, B는 0보다 작다입니다. 그러면 A가 0보다 A, B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어떤 경우예요? A가 0, B가 양수거나 또는 A가 양수, B가 음수인 경우겠죠. 그치?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좀 안 한 부분인데 여러분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규쌤 수업 들어봤으면 예전에 설명 들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부등식의 영역인데 자, 여기에서 X축, Y축이 아니라 A축, B축이라고 해봅시다.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점을 딱 찍었어. 그러면 여기에 교점, A, B하고 잡히겠죠? 그치? 여기에 곱은, 일선면에서의 곱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겠죠? 양수랑 양수니까. 양수, 음수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두 개의 곱이 음수가 되는 지점은 어디예요? 2, 4분면이랑 4, 4분면이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요 영역 안에 있는 애들이면은 이 P 조건을 만족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요. 어떤 부등식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색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세한 거는 지금은 안 하긴 하는데. 자, 그러면 Q를 볼까요? Q 조건은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B는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A축, B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A가 0보다 작다 어딥니까? A가 0보다 작다니까 여기 왼쪽 2, 3, 4분면 쪽이겠죠? 그치? 또는 B가 0보다 작아 3, 4분면 쪽에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두 개겠다. 게다가 또는 애니까 서로 합집합이죠. 그치? 서로 합치면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둘 중에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포함은 안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니은도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닐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디귿은 이제 이런 그림이 필요 없다. P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0이다. 어떻게 돼요? A는 B다 밖에 없죠. 그치? 왜냐면 인수분해 결과에서 여러분 인수분해 공식 오랜만에 해볼까? 이거 어떻게 되냐?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괜찮나요? 그치? 근데 얘는 항상 어떻게 돼? 우리 마치 이런 거 해본 이거 기억나시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 얘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얘는 항상 허근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치? 그런 모양처럼 여기서의 얘는 항상 허근이랑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여기 요 식을 만족하는 a, b 실근은 없을 거란 말이지. 얘가 0이 되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는 b밖에 없는 거고 q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q는 a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니까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 하고 나올 거라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q 쪽이 누가 봐도 크겠죠? 그치? p는 q에 포함이 되는데 q는 p를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얘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되지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119번 얘기했지? 119번. 117번이구만. 자, 117번. P의 조건을 한번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5 이상 n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Q는 0보다 크다. 자, 근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는 집합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P가 Q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n-5부터 마이너스 n 플러스 5부터 n 플러스 5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 x가 0보다 작다라는 게 포함이 돼야 돼. x가 0보다 작다. 아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어야 P가 Q에 포함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려면은 0이랑 n 플러스 5를 비교해봐서 0이랑 n 플러스 5가 항상 커야 되는 n 플러스 5 쪽이 항상 커야 되는데 아이고 마이너스 n 플러스 5죠? 쏘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둘이 같은 경우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죠? 둘이 같으면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겠다. 따라서 n은 5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니까 5개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예전에 봤던 부등식 문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까지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뭔가를 증명을 할 때 이것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뭔가를 증명을 할 때 바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안 주겠죠? 그냥 증명이 되면 거기서 했겠지. 잘 증명이 안 되면 무엇을 생각해봐라? 그 명제에 무엇을 생각해보자? 대우를 생각해보자.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우 특이한 것이 무엇이 있다.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무엇이죠? 귀류법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귀류법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억 안 나? 귀류법. 귀류법.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할 때 귀류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게 바로 증명이 안 될 때는 첫 번째로 대우를 사용해서 증명해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쓰는 법이 이 귀류법이라는 건데 이 귀류법은 뭐를 해봐요? 응? P면 Q가 아니다? 아닌데. 기억 안 나 이거? 진짜로? 여기는 귀류법 문제가 있던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잘.
여기 있었구나. 좀 앞부분인 거긴 한데. 자, 얘는 어떻게 시작을 해보냐면은요. 아까 전에 대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우랑도 연관이 있다면, 근데 요명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대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ot Q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치?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건데 귀류법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냐? 예를 들면 귀류법으로 증명해주는 제일 대표적인 명제가 이겁니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증명한 적 있죠 다들? 없나? 도현이 인사 혹시 증명해봤니? 안 해봤어? 응.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명제식으로 표현한 루트 2라면 그러니까 x가 루트 2라면 그 x는 무리수일 것이다. 뭐 이런 명제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증명할 때 유리수, 이 어떤 수가 유리수라면 그 수가 뭐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도 되지만 좀 어려울 거 아니야. 그치? 뭐가 그 부정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결론을 부정해 보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 보는 것이다. 오케이?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이 관련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해가다가 보면은 결론을 부정. 그러니까 마치 not Q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not Q에서 시작하다 보면 이 앞에서 한 이야기랑 뒤에서 한 이야기가 서로 모순이 무조건 발생하게 돼요.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쭉 찾아가 보니까 그럼 모순이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했다는 거잖아. 지금까지 해온 거에서. 그치? 근데 여기 풀이 과정상에는 틀린 게 없었어. 여기는 다 지금 논리상 맞아. 그러면 결국 무엇이 문제였던 것이냐? 결론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지. 논리상으로 어떤 그림인지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되었으니까 이 결론은 부정을 또 부정하면 뭐가 되죠? 맞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결론은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루트 2 무리수인 거 대략적으로 항상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래서 얘를 한번 직접 해봅시다. 제일 단순한 예예요.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을 부정해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루트 2를 유리수라고 두는 거야.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겠죠? 그치? 복소수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러면은 루트 2는 A분의 B인데 유리수가 되려면 여기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되냐? A, B가 뭐다? 서로 소우라고 추가해야 되겠죠? 그치? 그렇게 두면은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B제곱은 2A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B제곱은 짝수니까 그치? 여기서는 B제곱 짝수 그렇다면은 B가 짝수 이렇게 무조건 갈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치? B제곱은 짝수니까 여기서 B는 2K다 하고 둘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렇게 되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아까의 식이 똑같은 모양으로 쭉 반복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돌고 돌아서 A는 어떻게 된다? 2P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부터 이렇게 똑같이 따라간 거지. 괜찮나요? A도 짝수일 거라서 이렇게.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모순이 생긴 거죠. A, B가 서로 소라고 했는데 A도 짝수고 B도 짝수래.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쭉 해보니까 지금 여기 사이에선 틀린 게 전혀 없어. 이 계산 과정이 틀리진 않았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잘못된 거였다? 얘가 잘못된 거였다. 오케이? 결론을 부정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더라.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